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최근 4거래일 동안 특히 코스닥이 큰 폭의 상승을 이루어냈었는데 오늘은 시초가의 갭 상승 일부 이후에 시가부터 장 마감까지 밀리면서 다소 약세장으로 좀 마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등 없이 하루 종일 밀리면서 정강 후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원인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 또 지금의 시장이 단기 고점일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매수로 대응해야 되는 시장인가에 대한 뭐 근거와 원인도 한번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답은 지난주 주말 라이브 때 제가 드렸던 이 달러 인덱스와 비트코인 그리고 국내 주가 지수의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많은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이미 봤고 이미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전략도 세워놓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주 작지만은 이 작은 변화가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많이 해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은 시황에 들어가기 앞서서 내일은 이 1년에 한 번 있는 대한민국 수능 날입니다. 일단 내일 수능을 보는 이 자녀분들을 두신 이 부모님들께 먼저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자녀분들이 아마 1년 동안 준비했던 그리고 어찌 보면은 그 1년이 아니죠. 학창 시절의 전부를 평가받는 날이기 때문에 이 평소에 공부했던 거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내면서 수능 대박이 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두 다 잘 됐으면 하고요. 네, 그리고 수능 내일이면 이제 끝나니까 어찌됐든 내일은 훌훌 털어버리시고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황 들어가도록 하죠. 자, 오늘 시장도 여전히 메타버스와 NFT 그리고 게임주만 달리는 시장이고 사실은 언제가 고점이 될지 모르는 구간에서 올해 10배 오른 덱스터의 상투가 고점 신호가 될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은 당연 지극히 정상적인 부분에서 딱 저항을 받아야 될 자리에서 저항을 받았을 뿐이지, 시장이 뭐 급락한다 아니다를 지금 판단할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올라왔던 시장의 상승 파동은 절대적으로 약한 파동이 아니었다라는 관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보면 어제도 지수가 굉장히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하락 종목 수가 거의 900개에 육박했었죠. 장중에 어제도 1000개에 육박하는 하락 종목 수였고 종가 기준에 899개였으니까 오늘도 장중 1060개 정도 하락 종목 수가 있었는데 그게 올라갔었고요. 코스피는 오늘 장중에 800개가 넘는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그나마 좀 버텨서 시장이 덜 빠졌지, 안 그랬으면 시장은 더 많이 코스피는 밀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시장이 약세장을 면치 못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내면에는 뭐가 있냐? 이 외국인이 선물을 대량으로 매도를 했는데 지난 주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락하고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고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이 연속이 된다면 국내 증시 혹은 전 세계 증시가 약간 흔들릴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관점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 100% 맞는 건 아니지만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지난번 지수의 이 미국 지수의 하락 파동을 만들었던 게 이 비트코인의 하락이 있고 나서 뭐 시차를 두고 밀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트코인이라는 게 위험자산이다 보니까 위험자산 선호가 떨어지고 다시 이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안전자산 선호로 이어지는 모습으로 간다면은 지수는 약간 흔들릴 수도 있겠죠.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그렇게 크게 떨어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위험하다 아니다라를 논하기는 아직은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시황 계속 이어서 가보면요. 어,
자, 시황 들어가 보면 전일 미 증시는 다우는 정강 후약이었으나 나스닥 S&P 500은 여전히 굉장히 뜨거운 상승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루시드 모터스 24%, 리비안 15, 테슬라 4% 반등의 로블록스가 신고가를 쓰면서 여기에 퀄컴이 조만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또 다시 메타버스를 언급을 했던 점, 또 JP모건에서 명품 시장 메타버스를 또 이슈를 들었죠. 이 명품 시장의 메타버스 시장이 확대될 것이다.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언급을 하면서 네, 오늘도 메타버스 섹터가 굉장히 뜨겁게 올라갔습니다. 사실 어디가 고점일지 알지 못하는 두려움 속에서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어쩔 수 없이 시장에 참여해야 된다면 이 안에서 매매를 하고 돌파 매매를 위주로 매매하는 게 수익을 내기에는 훨씬 좋은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조금 있다가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을 돌려보겠으나 이 항상 섹터의 대장주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메타버스의 대장주는 덱스터였고요. 어쩔 수 없이 많은 거래량과 상승률로 따져보면 덱스터가 시장의 대장인데 이번 주 주말에 지옥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상영을 하죠. 이제 방영을 하는데 그게 하락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 게임주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추가 상승보다는 대부분 이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모습도 저는 일부 파악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지스타라는 굉장히 큰 이 행사를 앞두고 게임주들이 많이 올랐고 지스타가 시작을 하면서 게임주들이 변동성을 키웠다라는 관점에서는 덱스터의 지옥 방영과 함께 시장이, 그러니까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이 단기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을 어느 정도 가지고 보면 좀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간에서 아일랜드 갭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졌고요. 저희도 오늘 뭐 종목을 편입을 하면서 넘어가는데 지금 여기 보이는 빨간색 볼린저 밴드 선입니다. 볼린저 밴드를 갭으로 돌파했다라는 거는 이번에 상승의 추세가 생각보다는 강한 상승이다 라고 일단은 봐야 될 것 같고요. 볼린저 밴드를 타고 우상향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볼린저 밴드 근접한 상태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조정을 보이더라도 1000포인트 위에서 저는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판단이 들고, 이러한 상승이 이 V자 반등은 결코 아닙니다. 이번 상승은 충분히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물량을 소화를 하고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전 V자 상승과는 다소 결이 다르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고요. 여기서 좀 내려왔다가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온다면 훨씬 더 좋은 모습이지 않나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지수에 대해서 불안을 하기보다는 네, 지수가 눌렸을 때 매수 포인트로 삼는 게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이 코스피가 좀 문제인데요. 코스닥은 문제가 없는데 코스피가 너무 약하죠. 아무래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 원달러 환율과 그 다음에 파생시장의 이 흐름까지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거고요. 코스피 시장 내에서는 저는 자동차 섹터 그리고 LG 이노텍이라든지 시장 안에서 지금 신고가를 치고 있는 이 우량주 위주로 보시는 게 훨씬 매매하기가 네, 좋다라고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바닥에 깔려있는 종목군들은 지금 당장은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그 이유는 주말에도 엊그저께도 아는 펀드 매니저를 만났었는데 이 굉장히 어려움을 토합니다. 실질적으로 제도권에 있는 이 매니저들조차도 시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이 연말로 갈수록 이 실적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수익이 안 나는 종목군들을 잘라내면서 이 수익률 게임을 붙여서
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 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지금 시크니컬 그다음에 전통적인 종목군들의 약세가 연말까지 지속될 수도 있다 라는 관점으로 일단은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말이 약간 두서없게 진행이 됐는데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최근 시장 주도 섹터 2차전지, 게임, 메타버스, 엔터주, 그리고 NFT 등을 제외하면 나머지 섹터가 잘 못 가고 있는 부분은 연말로 가까워지면서 이 기관놈들의 수익률 게임으로 판단이 되며, 이는 뭐 아는 지인을 통해서도 들었고요. 항상 매년 발생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리밸런싱 과정에서 기관들의 이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보통 연기금의 자금은 어떤 성격을 띠냐면요. 연기금의 자금은 연기금이 직접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삼성, 뭐 NH, 뭐 KB금융 뭐 등등으로 전부 다 자금을 뿌려주는데, 그러한 기관들이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쏠림이 굉장히 심해요. 그 최근에 ETF라든지 이런 쪽이 달리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종목군들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쏠림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ETF라든지 2차전지 ETF가 꺾이지 않는다면 이쪽 섹터가 지속적인 움직임을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부분이 지금 발생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과거에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스피에서 어떤 섹터가 움직일 때는 패시브 펀드가 움직이면서 종목군들이 그냥 따라가는 성격이 강했는데요. 최근에는 이 메타버스 ETF라든지 이 2차전지 ETF라든지 이쪽을 추종하는 종목군들이 그냥 기관들이 동반해서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생각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고 생각보다 쏠림이 심한 그런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게임 섹터 전일 대형주가 강하게 치고 갔는데요. 뭐 카카오 게임즈, 뭐 크래프톤 등등 강하게 치고 갔는데, 오늘은 크래프톤과 NC를 제외한 대형주들이 좀 주춤한 모습이었죠. 지스타를 이 시점으로 게임주들은 단기 숨고르기를 들어갈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임주 안에서 이제 이번 주가 끝나게 되면은 이 게임주들을 불꽃쇼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위에서 물리지 않게 좀 조심해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메타버스 앤 NFT 관련해서는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관련 기사가 터져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직은 뭐 끝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소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저가 있는 종목군들, 뭐 정말로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을 발굴해 내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돌파 매매로 대응하는 게 저는 좀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스윙으로 들고 가기에는 지금 보유자 영역으로 봐야 될 종목군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의 대부분 단기 대응을 위주로 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어제 언급드렸던 이 하드웨어 섹터도 오늘 굉장히 강했고, 기존에 강했던 종목은 더 강한 모습에 새로운 메타버스 관련 주라고 나도 메타버스다라고 튀어나온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메타버스 관련 NFT 관련된 종목군들 제가 뭐 압축을 해서 이 정도만 있는 거지, 사실 이 종목군들 전체를 모아보니까 70개가 좀 넘더라고요. 자, 테마가 너무 커졌습니다. 시장에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죠. 테마가 너무 과대하게 확장이 될 때는 주가의 상투에 가까워지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근처에 가고 있는 흐름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의가 필요하겠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종목군들 보고 마감하도록 하죠. 자, 일단은 우량주 먼저 크래프톤 강한 기준봉을 만들어 놓고 강한 기준봉을 만들어 놓고 강한 기준봉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올라갔죠. 통상적으로 조정을 상방으로 받을 때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크래프톤은 여전히 눌릴시 매수 관점으로 저는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NC소프트 가지고 있는 물량은 앞에서 물렸던, 그러니까 단기 물량은
제가 볼 때는 75만원 선에서 일정 부분 정리를 하고 또 눌리면은 재매수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장기 이평선을 돌리는 과정이 필요할 걸로 보여지는데, NC소프트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리니지 월드가, 리니지 W가 굉장히 잘 되고 있죠. 그래서 4분기 실적, 내년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 안에 조정이 나온다면 NC소프트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고요. LG노텍 기다리는 조정이 잘 안 오네요. 저도 LG노텍은 잡고 싶은데 계속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뭐 생각보다 깊은 하락이 나왔을 때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사실상 제가 주말쯤에 영상을 하나 만들 계획인데, 이 주도주에 대한 개념에서 과연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뭐 아까 말씀드렸던 70개가 넘는 종목이 NFT와 메타버스를 연결 지어서 지금 상승을 하는데, 과연 그 70개 종목 중에 과연 몇 개의 종목이 실질적으로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모든 이 주식의 생태계는 처음에는 이 뜬구름 잡는 이슈의 이 성장성 그리고 미래의 꿈을 먹고 주식이 올라가는데요. 2차적으로 1단계가 지나가면 2차적으로 실적이라는 게 증명을 해야겠죠. 전부 다 테마로 올랐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되고 그로 인해서 뭔가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으면 보통은 고점 대비 5에서 많게는 7, 80% 급락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3단계가 옥석가리기가 이루어지죠. 결국은 이러한 산업 내에서 정말로 메타버스 산업이 열렸을 때 그러한 메타버스 산업 내에서 실적을 내느냐 마냐가 그 주가를 다시금 정상 위치에 올려놓고 훨씬 더 높은 위치까지 갈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미래를 내다봤을 때 지금 과연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메타버스 관련 종목군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저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LG노텍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뭐 LG노텍 같은 경우는 이 애플의 70% 정도 카메라를 독점 납품을 하고 있는데, XR 시대로 가게 된다면 고성능 카메라가 필연적으로 필요하게 되죠. 그 과정 속에 엄청나게 시장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이 섹터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주가 맞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LG노텍 같은 거 정말로 실체가 있는 종목이 눌렸을 때는 과감하게 매수에 도전을 해보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전부 다 테마로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래서 대형주 LG노텍, 그다음에 게임주 카카오게임즈, 전일 같은 날은 무조건 종가 베팅을 하는 날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이 구간에서 1조 가까운 거래 대금이 터졌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시 눌렸을 때 10만원 근처에서 충분히 매매를 해볼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까지 눌릴 때까지 기다려서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컴투스는 어제 종가 매수 의견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장 초반에 눌릴 때 18만원 이런 구간에서 매수 의견을 드렸는데, 이 장 초반에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메타버스는 강하는데 게임주에서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는 걸 일단 확인을 하고 이 자리에서 전량 매도 처리를 하고, 일단은 컴투스는 추후를 좀 관심 갖고 보려고 합니다. 컴투스도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터졌는데요. 1차적으로 가장 강력한 저항이 있는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추세를 그려놓고 이 추세 안에서 지지와 저항을 가지고 좀 기다려 보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사실 뭐 M게임이라든지 종목군들 강하게 치고 올라왔는데 이게 돌파 매매로 보지 않았더라면 사실 매매하기가 까다로웠습니다. 엄청 빠른 속도의 뉴스를 붙이고 올라오기 때문에 종목군들을 매매하기는 좀 어려웠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안에서 맥스트가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왔죠. 최근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고점과 근처에 있는 그리고 관련 섹터의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하게 가는 시장입니다. 일단 맥스트는 뭐 뚜렷한 기사를 붙이지 않고 올라왔는데, 이노뎁이라 한글과 컴퓨터가 싸이월드 이슈를 붙이면서 싸이월드가 12월 7일 날
네, 싸이월드가 12월 7일 날 정식 오픈을 한다라는 이슈에 이 메타버스 싸이월드와 메타버스로 연계된다라는 이슈를 만들면서 오늘 싸이월드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했죠.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상따를 좀 하다가 얇게 수익을 내고 좀 나왔던 종목인데요. 이번에 상한가 자체가 거래 대금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고 창사 일에 어찌 보면 첫 상한가가 나온 구간입니다. 이 매물대 자체가 이 상한가 구간 자체가 이 역사적 신고가 위치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내일 갭이 크지 않더라면 혹은 갭이 이 위에서 뜬다면은 상당히 강한 상승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신고가가 일단은 한국과 컴퓨터에서 터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메타버스 관련해서 상한가가 한두 개가 나온 게 아니죠. 소프트캠프 그리고 플래티어 관련해서 나왔는데 사실은 이 거래 대금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뭐 뚜렷하게 보기가 좀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프트캠프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이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에서 나오는 상한가고요. 상한가 이후에 변동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시총 작은 종목보다는 시총이 큰 종목으로 대응을 해보는 게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전일 네 언급드렸던 이스트 소프트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오늘 아침에 조금 눌렸을 때 들어가서 적당하게 좀 매매를 했었는데 이런 종목은 돌파 매매를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이 구간에서 돌파 매매를 놓쳤어요. 보고 있었는데 그리고 신호도 걸어 놓았었는데 돌파 매매를 좀 놓치는 바람에 사실 아침에 눌림으로 좀 대응을 해서 적당한 수익에 매매를 했고 종가 베팅 개념에 일단 종목을 잡아놓고 네 넘어갑니다. 나머지 종목군들은 너무 높은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이 많아서 사실 대응하기가 좀 까다롭고요. 오늘도 보면 이 바이브 컴퍼니라든지 어제 강했던 종목군들이 더 치고 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신고가 위에 있는 종목을 혹은 신고가에 근접해 있는 종목을 최대한 간추려서 대응해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휴먼 인간에 대한 이 개발 관련해서 과거에 컨퍼런스를 통해서 발표를 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엮일 수 있는 찐 수혜주로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같은 경우 저도 메타버스로 몇 개의 종목을 매매를 했었는데 이노뎁을 거의 대부분 매매를 한 게 돌파 매매 위주로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돌파로 들어가서 그냥 원하는 구간에서 매도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매도하고 나니까 훨씬 좀 많이 올라가서 좀 아쉽기는 하고, 네. 자, 그 밖에, 내일 일정 관련된 종목이 있죠. 내일 일정 관련된 종목이, 내일은 한국은행의 CBDC 관련된 일정이 하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매매를 하고 있어서 이거를 종목을 지금도 약간 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 상에서 말하기가 좀 그래서 오늘 일부 매도를 해서 이거를 언급을 드리고요. 관심 종목에다가는 계속 놓아두었죠. 어제부터 매수를 진행을 해서 이렇게 추가 매수를 더해서 종가에 일단은 50% 정도는 매도를 하고 내일장을 좀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내일 이제 한국은행에서 CBDC 관련된 공론화를 하겠다 라는 걸로 일단은 일정이 있기 때문에 내일 그런 부분이 부각이 된다면은 네, 그런 부분이 부각이 된다면은 3250원 이 신고가 근처까지 갈 것이고 그런 부분이 크게 부각이 안 된다면 네, 재료 소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은 각별히 매도에 신경을 쓰시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장은 여전히 쏠리는 종목 안에서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자, 내일장 관심 종목은 신고가를 갔던 다나를 조금 하나 봐보고자 합니다. 거래대금도 굉장히 많이 터진 상태에서 다날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코인을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오늘 다날이 시장에서 강하게 좀 부각을 받았다라고 보여지고 내일 추가 상승 가능한지 좀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창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